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밤 11시 32분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 제주도 휴가 중이라 목요일 새벽 방송을 했고 오늘 일요일 이렇게 늦게 올리고 있네요. 제가 푸른 바다도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요일 증시 시황과 함께 지난주 목요일에 8% 상승, 금요일 12% 하락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두나무 관련주인 하나투자증권 분석과 전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제 투자 방법론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기업 한 곳을 분석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듯 하고요. 일단 재무제표는 간단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회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기업들을 거르는 정도의 요소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분기, 그리고 또 전년 대비 매출,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 ROE, PER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고 공시 자료 중에서는 매출 구성이나 대주주 변동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권사 레포트는 매일 20개 정도 추려서 보고 있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이게 마케팅인지 기사인지를 구분해서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문 기사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10만 원만 줘도 내가 원하는 기사를 낼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일부 인터넷 신문사는 그냥 마케팅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차트 분석은 사실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종토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매매기법이라든지 책을 보거나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책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저 차트 분석은 월봉으로 급등 여부, 그다음에 상승 여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일봉으로는 이동평균선으로 추세와 눌림목 정도를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는 저항선 또는 상승 여력을 판단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외국인 기관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연기금이 들어왔는지 투신이 들어왔는지 이런 요소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대 강사 수료 후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연구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리적 사고와 시당 시드를 읽는데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1월 4일에 제가 최초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했고 시드머니 2억 원을 다섯 달간 시드머니 2억 원으로 2억 원을 수익했는데 실제로는 시드머니 1억 정도가 사실은 11월 달에 제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대웅제약하고 그런데 좀 물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을 가지고 한 5개월간 한 2억 정도를 수익 실현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계좌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해외 미국 주식 또 한 4천 정도 수익 실현 중이라서 한 5달간 총 5억 원, 2억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론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저는 장기 보유보단 하루에서 또는 2주 사이에 매도를 하고 조정 때 재매수를 하는 스윙 기법을 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3에서 5% 정도 수익 실현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 종목 중에서 테마주라든지 이런 요소가 작용을 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단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굉장히 찾기 쉽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물려도 큰 걱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고 대신 저는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다는 확신이 있고 물려도 큰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형주는 70% 정도, 주도주 섹터의 그런 소형주들은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추천을 했었던 시멘트주, 그다음에 철강주, 반도체 코스닥주 이런 중소형주의 비중을 약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도 하긴 하지만 변동성이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 자회사나 계열사 또는 1조 이상의 중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나무 관련주에서는 하나 자회사인 하나투자증권, 쿠팡 관련주에서는 KT 자회사인 KTH, 마켓컬리 관련주에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만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하는 하나투자증권의 지분 현황을 보면
하나자산운용이 19.63%, 하나글로벌에셋이 12.46%, 하나호텔앤리조트가 한 7.72% 정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업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변동성은 적고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폭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만 문제가 없다면 결국은 모회사에 또 투자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큰 조정이 오면 과감히 투자를 하는 전법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기업가치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기약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있었던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도 제가 SK이노베이션 꼭 투자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그 당시에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투자증권도 지난주 하락회 때 투자를 했고, 실현 수익 후에 다시 지금 매수를 해서 약 한 5,500주 정도, 약 한 3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코스피는 0.27% 상승한 3,186 마감으로 3,220 신고가 터치 후에 조정을 겪고 있고, 코스닥은 0.11% 상승한 1,026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는 0.67% 상승, 나스닥은 1.44%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대부분 다 상승할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이런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주가도 좀 어느 정도 3,220에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0.26%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0.45%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에 따른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한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계속 강조를 하던 4가지 요소를 오늘도 체크를 해볼게요. 국채금리, 환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공매도 리스크인데요. 일단 확진자 수는 700명대가 계속 넘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물론 주말이라 검사 수가 좀 적기 때문에 644명으로 오늘 발표는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71%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1.5%대를 유지 중입니다. 긍정적이고요. 환율은 1117원으로 마감해서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스닥 상승, 국채금리, 환율, 확진자 수 감소까지 대외적인 환경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공매도 리스크는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최근 단기 고평가된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여전히 못 오른 저평가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당연히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 중심으로 높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KDND라든지 롯데케미컬, 현대글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난 목금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죠. 그다음에 운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있었고, 하지만 현재는 반등 중이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좀 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하락폭은 약 8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두나무 관련주인 하나투자증권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빗썸의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지금 경찰의 송치 의견은 있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업비트로 더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투자감을 느낀 심리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호재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의 송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또 굉장히 옛날, 제가 기사를 뒷부분에도 정리는 했지만 예전 사건 가지고 이렇게 들춰낸 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기업 분석을 일단 해보겠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1,006억 원,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 5.35%, 금요일 거래량은 약 160만 주 정도 됩니다. 현재 5,130원은 저점 대비해서는 60% 정도 상승한 가격이지만, 같은 두나무 관련주 상승률에 비교하면 반밖에 되지 않는 위치라서 전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 PER은 6.6%, 주요 주조는 하나자산운용 등 하나자회사가 46%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고, 주업종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 신탁업, 매매업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일정 부분 상승 중이고 영업수익의 비중이 크고 유가증권 평가수익이 약 17% 정도 됩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면 매출은 2020년, 19년에 비해서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고요.
부채는 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분기 지표는 2021년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분기에는 매출 순이익률은 감소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전분기에 매출이 약 10% 정도 감소, 영업이익률은 6% 정도 감소, 부채 비율은 54%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하나 김승현 회장이 복귀를 했고 하나그룹 전체가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항공우주 기업으로 새롭게 발전을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그룹사 모두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그룹사를 제가 이제 강조하는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유상증자도 이미 다 마친 상황이고 단기 리스크들은 다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설명드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은 일정 부분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호재 정리 및 주가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차남인 김동원 전무의 경영 승계 관련해서 호재가 좀 있고, 두 번째로 하나투자증권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기업들 다수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래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 세 번째로 3월의 월봉이 52% 상승, 4월의 월봉이 20%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반대로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른 두나무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3월에 1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 주도의 이제 뉴딜 펀드가 완판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모집사 중에 한 군데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이 가능하고, 다섯 번째로 두나무 지분 6.2% 보유하고 있어서 나스닥 상장 시에는 초기 자본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수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60조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금요일에 물론 JP모건이 대량 매도를 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은성수 장관이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현재 지금 은성수 장관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지금 청와대 청원이 16만 명을 넘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지만 목요일에 32만 주, 금요일에 10만 주를 매주 포지션을 선택을 해서 오히려 지난 상한가 때 4월 초의 패턴과 일정 부분 좀 유사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12시가 다 돼가서 이걸 일단 발행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해서 한 새벽 3시쯤에 발행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근거들, 그리고 제가 상승 전망을 하는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승의 저항선이 될 수 있는 6,500원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맨 뒤에 있는 장표만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게 종토방에 네이버 종합통화론방에 올렸던 내용인데, 저는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한 장짜리 잔표로 제가 만든 게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 공유를 드리고, 이 부분 먼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새벽 3시 정도에 다시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3시에 다시 올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